2023년 하반기 희망샘 마을 라디오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희망샘 마을 라디오는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이곳 시끌벅적 원정마을에서 공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샘 마을 라디오 불량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남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고 순발력이 있어서 잘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세월을 겪어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얘기거리들은 아마 어떤 책에서도 읽어볼 수 없는 귀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익장을 한번 가시해 보자고요. 맞아요. 근데 우남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죠 한가위 추석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풍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말 아닌가요? 뭔가 따뜻하고 여유가 가득 담긴 이야기는 한데요.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짠한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그분이 맞는 말씀이네요. 지금은 모든 게 풍요로워서 사시사철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만 아니라 모든 게 귀하고 귀했으니까요.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잠시 나눠봤는데요. 바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시댁 이야기고 명절에 했던 전통놀이, 풍습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볼까 하고 저희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희망샘 공개 방송은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소속 회장님 두 분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차례대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복한 대상짐을 운영하고 있는 송미순이라고 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지정 국가자격 부신호 관리사 인증교육기관 또는 사단법인 부천지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천시 친환경 도시원의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서미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네.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은 몇 번이나 우리 희망샘 라디오에 참여해 보셨으니까 오늘 재미난 방송이 기대되는데요. 소감이 어떠실런지 한 분 한 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송미숙 회장님. 아유, 이런 자리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미숙하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저는 보시게 되셨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떨리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희망샘 라디오 막 정말 참여하고 싶었었거든요. 이렇게 잘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두 분의 활약 기대가 되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막 새내기였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있었죠. 네, 지금은 가물가물하겠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셔서 결혼하고 첫 명절을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생각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녹두전을 하는데 녹두가 저 전이 자꾸 삭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쌀가루도 넣어보고 밀가루를 넣어봐도 계속 삭는데 그 원인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양은에다가 녹두를 넣고 반죽을 하면은 녹두가 다 삭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붙여도 네. 안 붙여져가지고 그게 결혼해갖고 첫 에피소드예요. 네. 우리 실생활에서 얻어지는 아주 현명한 대처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녹두전 하시면 참고하시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사실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24세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 만나가지고 첫눈에 확 반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2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공부만 하다 가가지고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애기야 이것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뭘 하려고 그래도 앞치마 입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 음식을 하면 진짜 많이 해요. 한번 뭐 해파리 냉채, 뭐 녹두전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양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시집을 가가지고요. 처음으로 이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쌀을 갖다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한 반말 정도를 갖고 방앗간을 갔나?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쌀가루를 쪄갖고 왔어요. 하다가 보니까 쌀가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분량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아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고 또 어깨 너머로 들은 풍어리라든가 아니면 봉기 있잖아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반죽해가지고 육반죽. 그, 네. 예. 어떻게 그것도 아셨어요? 아이 그건 보면 안 봐도 알죠. 네, 네, 네. 그런 것이 네,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 쌀 반말을 빻은 걸 갖다가 거기에서 또 반말을 물을 쳐서 이제 반죽을 했어요. 네. 반죽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 있다. 제가 좀 솜씨가 좀 뭐랄까 저기 놀림이 빠르다 그럴까? 네. 남들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그 송편을 만들겠다고 마냥 했는데 줄지가 않더라고요. 어? 네, 그렇죠. 한 몇 시간을 앉아 있어가지고 혼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날이 다 저녁 때 퇴근할 무렵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그것도 절반도 못한 형편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뭐랄까 시어머니가 직장 다니고 나 혼자 집에 있어서 추석 음식을 그걸 다 만들겠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조그맣게 만들다가 이제 점점 송편이 커지는 거 있죠. 네. 그러다가 찐빵된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차례 음식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요. 두 번 다시 이제 송편 안 만듭니다. 네,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지 슬픈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이게 이 반말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손으로 일일이 빚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불량품주는 그때부터 손이 크셨나 봐요. 지금도 손가락워. 네, 뭘 하시면 조금 안 하시죠? 예. 네, 우리들이 결혼하고 이제 첫 명절 지낸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명절날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음식이랄까? 뭐 전통 있는 음식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부터 해도 되겠어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저 같은 감사하겠습니다. 경우에는 친정도 서울, 시댁도 서울. 그런데 시댁 우리 저 친정 같은 경우에는 상도동이었었거든요. 네, 시댁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에 있어갖고 네. 지금의 그 이화동, 오, 이화동 아세요? 네, 사대문 안에 사신다고 힘 좀 주셨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저 식구들끼리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없으면은 우리 식구만 애들 데리고 찾아간 곳이 창경원 오, 네. 아니면 비원. 네. 우리 집 정원이었어요 거기가. 야, 부럽습니다. 뭐 1년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예. 정원이셨다니. 예. 그래도 거기 한 바퀴 가서 그래도 가족 사진이라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야 우리 집 정원이 이렇게 참 멋있고 넓은 데가 있었었구나 하고요. 그 고금을 안 갔을 때는 저희는 또 남산을 가요. 네. 한복 입고 다녔어요 추석 때. 네.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 남산 꼭대기를 걸어서 이제 그냥 등산하듯이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놀이시설 네. 우리 전통 놀이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투원 던지는 거 하고 아니면은 그 뭐랄까 팽이치기 네. 그런 것도 재료가 있어갖고 네. 아무나 가서 그거 집어갖고 와서 거기서 노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네요 명절 때. 그래도 그 남산 꼭대기에 보면은요 저희만 온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라 그런지 구경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를 아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노는 시절이 더 재밌었어요. 그러시겠죠. 우리 송미승 회장님은 어땠어요? 저는 시집 오르니까 아버님이 5대를 혼자 홀을 당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친정 한 번은 못 갔는데 청묘를 가면 대구까지 가야 돼요. 대구를 가다가 중간에 돌아온 적도 있어요. 너무 멀어서. 네. 그 차도 많이 밀리는 데다가 혼자 홀을 당신이 친정 간다고 하면 또 외로울까봐 못 가고 우리 아버님이
유교 사변 때 이제 이 귀한 쪽을 종이로 맞아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어디 남하고 대화하기가 조금 그러시니까 나는 너가 친정 가는 것보다 나랑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정은 못 가봤어요. 가구야. 명절 때 친정이라는 곳을 안 가고 이제 여름 휴가 때나 이때는 친정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음식으로는 그냥 전찌개에 이렇게 조기 넣고 이것저것 넣어서 찌개 해드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기찌개? 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좋죠. 지금도 저희는 이제 명절 세고 나면 이렇게 조기를 밑에다가 전을 깔고 남을 깔고 위에다 야. 조기 얹고 해가지고 네. 전찌개를 크게 이제 하나씩 끓여요. 네. 부모찜 하듯이. 거기는 뜻 하나 뭐 그거 있죠? 두꺼비 그림 있는 거. 종종. 네, 종종. 네. 네, 따끈이 되어서 최고죠. 네. 맞아요. 그런 추억으로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지만 추억 속을 먹고 살아요. 왜 시집 오르니까 내가 최고더라고요. 아버님이 나 위에는 없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엊그제 일요일 날 산수해 가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서글픔이 느껴지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 친정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처럼 선생님처럼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아버님은 네. 우리 친정아버지랑 의형제 마냥 그렇게 지내셨어요. 경상도 성묘를 하고 올라오시다가 네. 저는 대전이고 아버님은 이제 경상도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해갖고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더 잡섰어요. 친정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아버님 나 대전역에 내리고 싶은데 나를 데려나오실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모시고 들어가서 하루 저녁 같이 잡수고 해보시고 그 다음날 올라오시고. 아니 이제 당신이 5대로 혼자 호를단신이니까 네. 처갓집 식구는 있지만 네. 처갓집 식구들은 아버님이 모시고 옆옆에 살았지만 당신은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맏며느리고 당신 이제 65에 나 첫 아들 결혼시키면서 나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딸겸 며느리겸 애껴주셨어요. 아이고, 그냥 꼭 때문에 뭐 시댁생활 하신 것 같아요. 네. 오소보자고 가족끼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손미숙 교사님 우리 집만의 명절 무슨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댁은 사실 그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이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이 없고 제가 시집을 가서 아이 이제 둘을 낳고 그래서 이제 4명 어머니까지 하면은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제 우리 친정은 집에 가면 20명이 넘어요. 엄청 많은 파양이니까 파양이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핵가족이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이 많은 집에 있는 와이프를 데려왔으니 이제 우리도 가족이 많아지겠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가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오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많이 없고. 그래서 늘 그 명절 때는 조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주변에 나눠주고 이웃집 나눠주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께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지금은 뭐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소문이 사실이군요. 근데 어때요? 저도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명절자 부러우세요? 되면은 남들은 다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뭐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차 속에 가득 물건을 싸들고 오더라고요. 난 근데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서울에서만 있었으니까. 소울 내기는 그런 예. 거예요. 지금도 남들이 친정이 뭐 시골이다 어디 간다 길이 막혔어도 난 그게 부럽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셨군요. 예. 집집마다 뭐 명절 뭐 풍경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어릴 적 추석 차례를 지난 후에 뭐 동네 친구들하고 소두배 뭐 함께 이렇게 음식이나 과일 이런 거 우리는 그 강원도는 산간지방이라 뭐 생선 같은 건 좀 귀했어요. 뭐 육고기는 있었겠지만 이런 걸 싸가지고 동네 앞산 올라가곤 했어요. 거기서 뭐 노래자랑, 장기자랑,
또 자기가 뭐 어떤 내가 이거를 또 전달하고 싶다는 일종의 정보겠죠. 예,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은하님은 그럼 그때서부터 아나운서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네, 그런가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장기자랑도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 지역마다 명절에 어떤 풍습이 있었었는지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송미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사물놀이패들이 집집마다 장독이나 주방이나 앞마당, 뒷마당을 다니면서 지신받기도 해줬어요. 이제 서를 열어두고 네. 신년을 맞이하라고 꽃갈모자에 색색들이 옷을 입고 풍물패로 돌려가며 상세가 네. 앞장을 서면 뒤에서 짐이나 부기로 다 다듬질을 해줘가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에 가면 그런 지신받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도 가면 진도 쪽 가면 그게 유명해요. 이거 지금 무형문화재 이런 종류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등록됐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천에는 네. 여기 농협 지하에서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문화원은 조금 가격이 그렇다고 하고 젊은 애들이라 잘 못 받고. 그리고 또 저기 그 노인정, 네. 노인정에서들도 그렇게 농악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뭐랄까 빈통? 네. 빈통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가게 같은 데서 한번 놀아주고 돈 받고 그러는 풍습을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신흥동사무소에서 거기 운영하고 계셔요. 예, 사물패 잘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그럼 오정부를 전부 다 휩쓸고 다니시는 거 아니실까? 우리 운동회 때 가면 앞자를 쓰시는 데가 신흥동사무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설미숙 회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때는 그 음식도 내주고 또 곡식도 돈으로 감사 인사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명절은 사실 저는 그 서울이 고향이라 지방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 우리 어머니 또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음식을 나눴던 것 같고 아이들은 뭐 강강술래 뭐 이런 거 하고 우리 집은 왜 왔니?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놀이로 많이 승화를 시켰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어릴 때는 골목대장이었거든요. 골목대장이었거든요. 딱지치기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늘 1등이었고 구슬치기 이런 거는 뭐 제가 항아리에다 이렇게 싸놓고 아무리 추석이라도 그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놀이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송미숙 회장님을. 아니, 역시 어릴 때부터 타고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명절 풍습 모습을 한번 좀 그려보자면 제주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동생 댁이 제주인데 여기는 추석날이나 구정 때 이럴 때 이렇게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이렇게 나눔한대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소풀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음식 담는 광줄인데 그거를 거기 제주도는 무슨 뭐 담는 그릇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네이버한테 물어봤는데 대박이 대답 안 아닌가? 해주네 아직까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풍습 뭐 이런 거 나눔이라는 건 예전 우리 옛날부터 전해져온 우리 따뜻한 우리 대비민족의 어떤 풍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회장님 대장동에서 활동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대장동에서 명절맞이 행사 중에서 기억나는 걸 갖다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햅쌀을 펴서 쌀을 쪄서 햅쌀로 어르신분들께 이제 공양할 밥과 송편 만드는 쌀을 만들고요. 또 맷돌을 돌려서 두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네. 또 송편을 만들어서 집집이 나눠 먹는 행사를 하고요. 이 집의 음식은 어떤가, 저 집의 음식은 어떤가 해서 함께 비벼 먹는 그런 행사들을 하셨어요. 그걸 추석 때도 했었나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정월 대보름 때 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먹은 거기가 기억나는데 농업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가구가 아랫말 선말이 갈라져 갖고 아랫말 선말이 잘 소통이 안 됐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끼리만 어울려서 그렇게. 우리가 뭐 8.15 우리가 저 815 그 비빔밥 나눠 먹는 행사하고 비슷한 같은 것 같아요. 일맥상통한데요. 네. 그럼 서미수 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대장동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 때 뭐 크게 참여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떡매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에 추석 전후에 이렇게 만들기 떡매치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일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불놀이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지불놀이 같은 경우는 그 대보름, 대보름 때 대보름에 하기 하죠? 때문에 네. 거기서 대장동에서 하면 아마 장관일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 아닌가요? 그걸 했어요. 아, 저기 네. 그네뛰기. 그네. 그네를 그 네.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네. 멀리 가서 이파리 따오는 아. 나뭇잎 따오는 거, 입이로 물고 오는 거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좀 특색 있는 어떤 예, 행사인데 재밌었겠네요. 네. 원래 그네뛰기는 5월 단오에 하는 유명한 예, 적인데 5월 단오 때 해놓으면 네. 그때까지 이제 매달아. 예, 그랬군요. 어쨌든 대장동 지역의 명절 풍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명절 풍습이 달라서 뭐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공주님?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다금청석에 계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깜짝시 저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올해 저희 희망샘 마을 라디오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어요. 셋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는데요. 그 새로운 코너의 이름을 맞히시는 분에게 귀중한 선물을 드린다랄까요? 네, 기대됩니다. 예,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요, 두두두두두두두 없어요? 네. 네, 저쪽 끝에 계시는 분. 범이랑 이모랑 우리 눌러봐요. 네, 예, 맞습니다.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를 맞히신 분은 근데 운영 쿠폰이 될 거예요.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음악 한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동을 대표하는 통기타 동아리 귀량기의 노래인데요. 가을은 참 예쁘다. 듣고 잠시 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 흰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준 한가로운 그대여. 푸른 해바라기 난 가을이 좋다. 낙엽하느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네, 앞에서 명절에 어떤 음식을 나누고 차례를 지낸 후에 가정의 풍습 등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누나님,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흔히 시집살이라고 하는 신혼기간들이 다 있을 텐데 시댁과의 어려움이나 신혼의 어려움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손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큰 딸을 낳았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 처음 딸이라고 당신 65세까지 혼자 살면서 외롭다 했는데 둘째 딸을 낳았다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미워하더라고요. 딸만 줄줄이 나면
어떡하냐고 그때는 몇분도 안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아이고. 서울이고요. 서운하셨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들을 셋째 아들을 낳으니까 조선팔 때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매일 웃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애들 것까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시집 오고 애들 3남매 나니까 내가 공주였었는데 네. 옷을 안 사다 주신대요. 우리 아버님이 의료계통 취급을 하시니까 애들 옷은 이제 사날르시는데 저기 시집 오기 전에는 당신 옷밖에 안 사다 주셨는데 시집 와서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 옷만 사다 댄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돌아가실 때는 그러는 거야. 애미야 내가 친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돌아가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10살이 아닌 10살을 쉬면서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하지만 가는 마당에는 내가 너를 아픈 걸 내가 맡게 그러더니 저가 인슐린 맞고 혈압약 먹도 끊기고 내 병을 가져가신 거 같아요. 신기한 기적이 그런 있네요. 감사가 있어요. 좋았네. 네. 어머니가 모든 걸 그냥 다 안고 가셔가지고 집안에 편안히. 예. 제가 인슐린 맞을 때는 아침 저녁을 맞았어요. 그리고 당약도 한 주먹씩 먹었어요. 어느 날 많이 이제 걷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인슐린을 맞으면 가슴도 막 답답하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인슐린을 끊자고 그랬는데 혈압약 끊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근거리고 근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저혈당이 됐어. 그래서 지금 혈압약도 그런 그러다 기적이 보니까 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부모들이 내 아픈 걸 다 지금은 저 어디 가면 제 나이 안 보고 날아다니고 진짜 그냥 날라다녀. 지금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하고 살아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시니까 그래요. 그렇게 건강도 되찾으시고 효행도 깊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미숙 대표님은 어땠어요? 네, 저는 우리 제가 처음에 시집 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좀 공부만 하다가 이제 시집을 갔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이제 좀 길었어요. 그때는 허리춤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고, 근데 어머니가 애기야 잠깐 나와봐.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미용실 간대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머리를 빠글빠글 예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 이제 쫄래쫄래 쫓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2시간 이상을 머리가 긴 머리라 이 파마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그 긴 머리를 전부 다 이제 파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예쁘다. 그럼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딸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그 당시도 그렇게 딸처럼 해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 머리 잘 나왔다고 이제는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하룻밤 잤잖아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 하고 이제 방문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된 거예요. 사자머리 됐겠다. 네. 그래서 상상이 됩니다. 그날 바로 다시 미용실로 같이 가가지고 7시간 정도 걸려서 머리를 쫙 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 정말 감사한 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하시는 게 연세가 드셨잖아요. 지금은 저도 나이 먹고 그 30년 가까이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눈만 봐도 또 알게 되고 또 어떤 행동만 봐도 어머니가 어떻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효도하고 싶은데 마음같이 그렇게 안 되네요. 네. 저도 하소연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시집살이 한 7년을 같이 살았었어요. 같이 살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 얼굴봉투 색깔도 모르고 7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이렇게 장 받아주면 그걸로 생활하고 줄래면 용돈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하고 돈에 대한 타령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도 봉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얼굴 봉투 좀 이제 좀 줘보세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돈 못 준다.
네. 이러는 거야. 아, 그래서 일을 벌렸지. 나도 그럼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네. 일을 벌려가지고 뛰쳐나와서 한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서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고 다시 있다가 우리 남편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제가 집을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디 가서 좀 방이라도 구해볼까 했는데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야지. 돈 모아놓은 게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다 관리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비상금으로 한 50만 원이 있었나? 그 돈에다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갖고 보름 만에 이사 나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렸더니 우리 시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우리 효자들을 꼬시고 나가는 전형이 나쁜 년이다 이러니까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살다가 그러니까 보름 한 달 안에 이렇게 나 우리 식구만 나와서 이렇게 단칸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250 지하실 방이라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작에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결혼하면 당연히 독립해서 뭐 각자 살림들을 하며 뭐 시댁에도 자기 의견은 당당하게 내놓는 그런 편이지만 우리 옛날에는 안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김월 3년, 눈월 3년, 벙어리 3년, 석 3년 지나야지만 그 집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 의견도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또 지금 어떠한 제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견뎌내야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힘든 시절을 잘 견뎌오시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현재가 있으셨지만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아까 명절 음식 이야기도 했었는데 먹는 얘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럼 지금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서요. 어릴 적 그 시절을 간다 생각하고서 어떤 음식이 가장 먹고 싶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는지 엄마가 해주었던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음식 이야기 요새 사람들은 쇼울푸드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심 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해파란 박이 있죠. 박나무를 박이요? 예, 네. 박을 다 여물기 전에 박을 타면 그 안에 살이 하얗게 올라오는 그 박나무를 그렇게 우리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보곡국을 잘 끓여주시고. 어이구야. 야, 네. 저 고급이네. 아니 이제 뭐 네. 대전 시내에서는 그래도 한 복판 네. 부자 동네 살았잖아요. 아. 아버지가 괜찮게 계셨고.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못 먹는 법 없이 이제 살다가 이제 어떤 때는 그리울 때가 지금은 박고지 이런 게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 먹어봤었으니 네. 우리 그 맛을 몰라. 네. 그래서 요즘 요정 가면 박고치 그거 처음에 나올 때 그곳은 이런 데 가면 어떤 데 주면 제가 원래 한 번씩 더 달래서 갖다 아, 네. 네, 그때를 아십니까? 그럼 소미숙 회장님은 어떤 요리가 기억에 남으시는데요? 아, 네. 저는 엄마 그러면 굉장히 그리운 그런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도 유지 이런 것들도 하셨고 배 짜는 거 이런 것들도 아이들마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이 8남매라 그랬잖아요. 네. 8남매 막내면 제일 큰 언니가 몇 살이게요? 지금 언니요? 큰 언니요? 네. 한 80살 돼요? 네,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저도 7남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 언니가 시집 가서 회장님. 아이를 낳는데 그 낳기 전에 1년 전에 저를 낳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조카하고 한 살 차이예요. 우리 조카하고 우리 막내하고 똑같네. 저도 그거 얘기 좀 할까요? 네, 하세요. 아니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조카보다 내 동생이 그 조카보다 한 살 적어요. 네. 근데 이제 형부가 이렇게 이제 친정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을 감추느냐고 다락방이고 남의 집이고 이렇게 도망다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 얘기를 네.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큰언니가 이제 시집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낳는데 일을 하시니까는 그게 이제 많이 돌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오빠들이 이제 돌봐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량진에 살았었거든요. 노량진에 살았었는데 뭘 하냐면 우리 집이 그 전파사였어요 그때. TV 다른 집은 TV가 없을 때 우리 집은 TV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죠. 오, 대단하시네 오. 진짜. 그때 당시에 텔레비 있는 집이면은 얘기. 그때 막 비닐 레슬링 뭐 이런 거 예. 할 때 너무 막 딴 데 가서 TV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서 막 야. 여가들 놓고 봤었어요. 야.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되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오롯이 엄마 이제 밑에 있었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살다가 늘 엄마가 해주시는 거는 따뜻한 밥과 국 이런 것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음식들은 없었지만 엄마가 그 약선 요리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리들을 많이 먹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한가 봐요. 네, 어려서 잘 먹어야 된대요. 네 맞아요. 하여튼 건강해 보이셔요. 뭐 네, 그죠? 야무지 시장이 네. 아니죠. 아유. 네, 느낌도 그렇지만 네. 피부도 보시면 탱탱.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친정엄마가 빈대떡을 맛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믹사기 그런 거 없어요. 그때 그런 시절이라 일일이 맷돌을 갈아서 맷돌로 이걸 녹두를 간다 그러죠. 녹두를 첫 번째 타게요. 이 녹두를 반으로 갈라서 그 다음에 그걸 불어 불리거든요. 그래서 기피한다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요 손으로. 맷돌에다 갈면 그게 녹두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녹두를 갈아서 이제 부침개를 하는데 거기에 뭐 고사리니 기타 등등 그 민나물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 지금 뭐 동대문 같은데 남대문시장 가면 빈대떡 유명한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금 많죠. 집들보다 그런 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물론 요즘 뭐 비싸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맛을 아마 재현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녹두 얘기만 했는데 네. 저희 집에서도 녹두를 했었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녹두 빈대떡이 아니라 녹두 순두부처럼 만드는 거. 오, 그런 것도 예. 있어요? 네. 녹두를 저도 이제 어렴풋이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엄마가 그 녹두를 그렇게 갈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가마솥에다가 옛날에는 불때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네.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고서 아니요. 녹두 갈은 물을 갖다가 네. 이렇게 서재 가만히 뿌려요. 네. 뿌리고서 이제 그 뭐야 소금물이라 그러나? 간수 아니 간수. 두부에 간수 넣는데 여기 소금도 아니 이거 이거 녹두도 간수가 녹두도 하니까 이게 뭉치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는 그게 순두부처럼 생겼어요. 예, 간수가 그게-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녹두묵을 먹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엄마가 후딱하면은 저도 이거를 잘해주셔서 네. 청포묵인데 네. 묵 되기 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그 뜨거운 물에 순두부처럼 둥둥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서 네.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어서 이제 먹은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때 진짜 그 녹두묵 같은 그거는 지금 어디 가서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구경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저희 친정에서 엄마가 그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배우고 먹는 것만 알았습니다요. 아쉽습니다. 전승하셔야 되는데 그걸 글쎄 녹두묵이라고 말이에요. 한다고요? 네. 네. 그걸 녹두묵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하면 이제 청포묵이 아, 되는 거죠. 네. 네, 엄마 음식, 엄마표 음식, 추억의 음식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엄마 모습, 이런 모습 참 그립다. 기억난다는 모습이 있을까요? 송미선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음식을 해놓고 아침에 목 녹여 보내면 저녁에 따뜻하게 데워서 네. 학교 갔다 오면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놨던 밥하고 그 찌개를 갖다 주시던
그 바글바글 끓인 된장하고 조기구이 이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상사원에도 맛있겠습니다. 네. 서미숙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 그러면 아까부터 엄마 계속 부르고 싶어요. 그렇지만 끝이 지금은 그럴 없죠. 수가 없죠. 네. 네, 그리운 엄마 모습은 사실 저는 그 조카가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쯤 큰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늘 조카 때문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유도 먹고 싶어도 걔가 먼저 먹고 맞아.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아이고. 이제 지금 장성에서 보니까 그때 그냥 잘 먹인 게 됐구나. 너무 잘 컸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모 집이 인천 연안부두였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면 엄마하고 오빠하고 조카하고 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늘 띄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가 이제 멀미를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뒤에 트렁크에 제가 올라타요.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연안부까지 가는 거예요. 네. 데리고 갔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늘 저는 그래서 비닐봉투를 들고 그리고서 차를 타고 그리고서 연안부두까지 가서 응. 거기에서 늘 회를 먹었던 네. 그런 기억이 이야. 제일 많이 납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저는 엄마가 한 5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 모습이 너무 짠해요. 돌아가셔서 후회하면 뭐 하십니까? 난 그래도 엄마한테 해준 만큼 해줬다 하고 엄마가 아파갖고 이렇게 다니실 때마다 약봉다리 있죠? 양손에다가 엄마 뒤 쫓아다니면서 그 약을 챙겨준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네. 엄마 생각나! 그렇죠. 엄마는 예. 엄마라는 말만 해도 예. 생각나고 보고 싶지만 예. 그런 세상에서 제일 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엄마라는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그렇죠. 찡해요. 주자 10회에 부모는 뭐 되게 효자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불량공주님은 어린 나이에 약 드셔야 건강하시다는 걸 알고 따라다니면서 약을 챙겨드렸으니까 일종의 효도를 하신 것 같네요. 아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잘했어요. 별표 5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 받았어요. 예. 엄마 때문에. 그러게요. 자식들은 씩씩하게 자라는 것이 큰 효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불량공주님 어머니도 성격이 활달한 불량공주님 덕분에 키우시면서 굉장히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앵두나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나는데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셨군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살아온 이야기도 해봤지만 우리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거 있잖아요. 고마운 분들. 네, 그런 그분들에 분이시죠. 대한 이야기도 좀 꺼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회장님 고마우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오정동에 이사를 오니까 78년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오니까 반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동네 사람을 모르는데 무슨 반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반장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 통에 반장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갖다 얹어놓는 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유총연맹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위원장님을 만난 게 박영진 씨라고 지금의 이제 여기 오시는 이순혜 씨랑 두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시의 회장을 하면서 내가 오정동 회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자원봉사도 하지만 자총을 내가 한 17년 하다가 지금 자연보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평생을 내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거진 다 이제 나를 끌어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인규 구청장님이었던 분이 제 책을 썼다는데 아직 책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나를 이제 평해서 좋게 써주신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나뵈서 죄송하고요. 지금의 이제 구점자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저랑 함께 자원봉사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게 돼서 그분들한테 너무 다 감사해요. 나 아는 모든 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다 품고 싶어요. 네.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손유수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할 분이 많죠. 먼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송미순 회장님 먼저 감사드려요. 왜냐면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 송미순 회장님께서 옆에서 굉장히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동료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요? 네. 그런 감사하신 분들이 두 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감사드릴 분은 이전에 계셨던 정경자 우리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네. 정경자 부장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마을 활동을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이 주부들은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주위에서 그렇게, 끌어내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정경자 부장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송미순 회장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또 제일 집에서 호응을 안 해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집에만 있어 이렇게 하면 또 나갈 수도 없고 또 남편이 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도 그랬어? 저랬어? 이렇게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했던 언니들 지금 아프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프지도 않았을 때도 더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했던 그런 언니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마을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고마우신 분 잘 고맙습니다. 저는 저에게 고마운 분이라면 정경자 과장님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방송통신대학에서 저기 다울이라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거기에 할 때 우리 정경자 국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뭐 우리 식당에서 그 설거지 봉사, 그다음 또 나눔 봉사 이런 거 시작해서 거기 또 과장님이신데 남자 과장님이 분 과장님이신데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분이 저를 보시고 이 우리가 희망쌤 교육이 있는데 받으라고 저한테 적극 권유를 하셨어요. 그때 시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양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등록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또 계속 빠지기는 너무 안타까워서 좀 사실 결석을 하면서 1회 수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희망샘 마을 활동가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서 굉장히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옆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분가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분가를 했는데 분가했을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던 밥숟가락만 챙겨갖고 이렇게 분가를 한 거거든요. 네. 했는데 뭐랄까 그 집에 가서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살 것도 많고 근데 이것저것 돈이 없으니까 전세방도 그냥 어떻게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서 살림을 하고 있는데 뭘 하나라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도마도 없어갖고 그 코펠 뚜껑 위에다가 칼질하면서 음식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정 저보다 어린 올케가 저거 살림살이를 구입해주고 밑반찬을 챙겨주던 올케가 너무 고마웠어요. 나이도 나보다 어린 그런 올케였었거든요. 그 올케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힘들 때 위안이 돼준 고마우신 분들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방청객분들 중에서 내 마음속 고마운 분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방청객 중에요. 우리 올림 네트워크 회장님 나오셨는데 박원하 회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 네트워크 박원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얘기를 듣다
있다 보니까 옛날 추억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요. 예, 우리 희망쌤 기자단부터 우리 게스트로 나오시는 선생님들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하신 분은 사실은 그죠, 마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누구 찍으면 예, 서운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이 예, 일본 여행 중인데 아빠는 일본 가는 걸 싫어해서 지금 베트남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김치찌개를 데피다가 홀랑 태웠거든요. 새카맣게. 근데 전에는 그런 거 태우면 내가 그냥 내놓은 우리 딸이 다 닦아줬는데 제가 톡으로 김치찌개 데피다 태웠는데 누가 씻냐 그랬더니 베란다에다 내놓으라고 자기 갔다 와서 씻는다고 답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순간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건 예, 우리 딸입니다. 네. 예. 여행잘 마치고 엄마가 마을 완전 활동하고 이렇게 밖으로 다니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응원단이 있어서 네. 응원단이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예, 도시재생과에서 진짜 우리 원종이동 열일하고 계신 우리 정다운 주무관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다운입니다. 원종에 온 지 이제 9개월 차 돼가는데 아는 얼굴이 점점 많아져서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누구를 얘기를 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방금 일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음력생신이 항상 추석 전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족들은 추석 전날이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켜고 이런 과정을 가졌거든요. 만약에 할머니가 생신이 아니셨으면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기회를 주신 할머니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일본 여행 나와가지고 나온 건데 저희 할머니랑 저랑 저번달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무더운 날씨에도 손녀딸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 주시고 메이드 카페도 갔었어요. 같이 이런 네, 그런 메이드도 하고 하트도 하고 뭐 그런 걸 좀 무리 없이 따라와 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 할머니한테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 이걸 흐뭇하게 들어주시는 이제 진행자님과 게스트님들께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명절부터 엄마 음식, 명절 풍습 등을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그럼 두 분은 우리 희망샘 마을 라디오 공개방송에 출연한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앞뒤 없이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서민수 계장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추억이 좀 더 하나 생겨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을 저만치 버리고자 했었던 엄마의 추억이나 그런 추억들이 이제 다시 송글송글 이제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희망쌤 화이팅 하면서요.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희망샘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우리 희망샘이 이렇게 크기까지 우리 전명희 회장님, 또 최희선 우리 엔지니어님, 그리고 옆에 계시는 허명희 회장님,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자체 방송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해서 제가 아까 감사한 말씀에서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미와 이모에 또 나오는 우리 또 문경 우리 배우님, 네, 모두 다 하여튼 함께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하여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며 젊은 시절 이야기도 꺼내보았고요. 어릴 적 먹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음식 이야기 등등 60, 70대 우리만의 감성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나 때는 말이야. 무조건 지적받은 꼰대가 아니라 추억과 전통을 이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개방송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어울림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2023년 하반기 희망샘 마을 라디오 공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불량공주 오남이었습니다. 즐거운